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한국 사회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주 4.5일제 도입 논쟁과 그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의지도 강하고 또 몇몇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닌 정말 우리 코앞의 현실로 다가온 느낌인데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뭘지 좀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고 흥미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정부가 왜 이렇게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네. 현 정부는 이 주 4.5일제를 근무 시간 줄이는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좀 더 큰 정책 방향 안에서 이걸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거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읽히는데요. 하나는 장시간 노동. 이걸 좀 깨서 실질적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서 생산성이랑 삶의 만족도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런 큰 그림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좀 구체화하려고 정부가 연내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보조 같은 그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정부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법적, 재정적 지원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의지가 정말 확고해 보이는데요. 근데 정책이랑 현장 적용 사이에는 늘 좀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 기업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벌써 도입해서 운영 중인 것도 있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IT 기업 카카오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카카오는 이미 2021년부터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금요일 오후에 쉬는 형태의 주 4.5일제를 시행해 왔더라고요. 근데 주목할 점은 직원 만족도 상승은 당연하고요. 우려했던 생산성 저하 없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재기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을 딱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카카오의 성공은 이 주 4.5일제가 무조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 공식을 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카카오처럼 좀 명확한 성과 측정 시스템이 있고 또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요. 근무 시간하고 실제 업무 결과물하고의 연관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다른 지식 기반 산업 기업들도 좀 참고할 만하겠네요. 이런 선도 기업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IT나 금융 분야에 국한된 사례하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처럼 업무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그냥 멈출 수 없는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력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그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곧바로 생산량 감소나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특정 업종의 성공 사례를 전체 산업으로 바로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런 우려는 비용 문제, 특히 임금 문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로 노동계랑 재계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나타난 노동계, 특히 금융노조 같은 곳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만 단축해야 한다, 이거죠. 이들은 한국의 그 장시간 노동 문화가 저출산 심화나 낮은 삶의 만족도의 어떤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삭감 없는 시간 단축만이 진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약간 노동의 가치는 시간으로만 잴 수 없다. 이런 관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계 입장은 어떤가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단체 목소리도 자료에 있었죠. 재계 입장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연적으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걸 만회하려고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그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금 보전 없는 시간 단축, 즉 어느 정도의 임금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노동력을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다 이런 관점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니까 합의점 찾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재계는 그냥 반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안적인 요구사항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재계는 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이 막 몰리는 시기에는 좀 더 일하고 또 한가할 때는 덜 일하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 있잖아요. 탄력 근로제 같은 거요. 노동 유연성이 좀 확보되어야 기업들도 이 시간 단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어느 한쪽 주장만 딱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혹시 우리보다 먼저 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해외 사례는 없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자료에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해외 사례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죠. 이 자료들에서 가장 주목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요? 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꽤 긴 기간 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 저하는 거의 없었대요. 없었던 반면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데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인구나 산업 구조가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물론 그런 국가별 상황 차이는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례가 중요한 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웰빙을 높여서 이런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자료에는 스페인이나 벨기에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부 주도로 주 4일제 도입을 실험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덜 일하자는 구호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운영 방식을 좀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외의 성공 사례나 진행 중인 실험들이 있다는 건 분명 희망적인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 주 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이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저희가 길게 얘기 나눴던 그 임금하고 생산성 문제 있잖아요. 이걸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좁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입니다. 정부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반대만 해서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결국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게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요. 모든 산업이랑 기업에 이걸 획일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각 산업의 특수성이나 개별 기업의 준비 상태를 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IT나 금융처럼 좀 준비된 분야라 기업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방식이 거론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정부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한데요. 단순히 도입해라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같은 걸 통해서요. 세금 감면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노사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이 세 가지가 성공의 열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의 배경과 정부의 추진 이유, 또 일부 기업의 실험과 그 의미, 가장 첨예한 쟁점인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그리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부 의지는 강하고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그 사회적 합의의 문턱이나 현실적인 난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주 4.5일제는 이게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 이슈를 넘어서요. 한국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또 양보하는 좀 지난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터에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그렇게 얻게 될 매주의 0.5일, 이 반나절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그 시간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고 혹시 업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